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 옹 변호사 그룹.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그중에서도 오늘의 축구 포커스 시간으로 전해드리게 됩니다. 9월 A매치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서 평가전을 치르게 됐었고 한 달간의 일정을 이제 마쳤습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그 멕시코전에서 보여준 한국 대표팀의 전술과 선수들의 활약 중심으로서 경기 장면을 좀 눈앞에서 우리게 보는 듯이 생생하게 다시금 정리해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공격에서의 창 그리고 수비에서의 방패 전략, 두 전략의 시너지 효과, 공격의 핵심인 원탑, 수비의 중심인 쓰리백이 얼마나 잘 맞물렸었는지 또 미국전, 이번 또 멕시코전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과의 원정평가전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경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거기에서 공격에서 손흥민의 원탑 전술이 활용이 됐고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공격의 중심이 되고 상대의 수비를 찌르듯이 공간 활용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또 수비에서는 3백 전술이 방패 역할을 하면서 중앙에서의 3명이 든든하게 삼각형 구도를 가지면서 미국의 공격을 안정적으로 막아내고 있었고 3백은 3인 일체제지만 그게 이제 한 몸으로서 그 공간 자체가 비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세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되는 듯한 서로의 그 호흡을 맞춰가면서 미국의 공격을 안정적으로 막아낸 시간이었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전을 상대로 했을 때 창과 방패가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준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2대0의 완승을 거두고 어제 멕시코전을 앞두고 있었고 멕시코전 같은 경우는 멕시코가 FIFA 랭킹에서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한국이 23위고 멕시코는 FIFA 랭킹 13위입니다. 10계단 차가 있었던 가운데에서 멕시코전이 어제 테네시주에서 열렸던 평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2대2라고 하는 무승부가 되고 있었지만 무승부라는 결과라기보다는 경기 안에서의 그 내용면에서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FIFA 랭킹에서 좀 우위에 있는 멕시코를 상대로서 결코 몸싸움에서도 지지 않고 물러섬 없이 아주 좀 당당하게 그 상황에서의 공간 창출을 해내면서 좀 대한민국의 축구의 다음번에 우리의 진짜 그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어떤 모습으로 갈지를 좀 기대감을 키우게 됐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장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전반 22분에 멕시코의 히메네스가 선제골을 가져가게 되면서 경기 초반에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이 좀 마무리가 됐었고 그 사이에 사실 이 멕시코에서의 점수가 나기 이전에 오현규 선수가 거의 좀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고 거기에서 슛 하면서 우리가 좀 긴장감 있게 봤지만 거기서 하면 안타까웠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아쉬움으로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에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후반전이 맞이하게 되면서 멕시코가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고 그런 걸 느끼면서 더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축구의 모습이기도 했었고요. 거기에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투입이 되게 되면서 균형을 맞추는 시간들이 점차 되게 됐고요. 배준호 선수와 교체되면서 들어갔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박스 안에서 아주 강력한 왼발 발리 슈팅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게 곧바로 골로 이어지며 1대1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개인기량 풀어나옵니다. 이거는 처리해야죠. 여기서 손흥민! 자, 이 선수가 대한민국의 캡틴입니다. 136번째 A매치에서 53번째 골을 잡아냅니다. A매치 네, 손흥민 선수의 이렇게 후반 20분 정도에 있게 됐었던 왼발의 슈팅으로 인해서 1대1이라는 균형을 맞추게 됐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좀 점유율을 점차 가져오기 시작을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균형을 맞추고 이
경기라는 것은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좀 주도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골문을 좀 두들기는 찬스들이 있게 됐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오현규 선수가 헤더로 연결하면서 공격의 흐름을 완성하게 되면서 후반 20분 그리고 후반 30분에는 오현규 선수의 역전골이 기록이 되면서 승리 분위기가 더욱더 크게 조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버텨주고 김태현이 끊어냈습니다. 이강인이 찔러줍니다. 오, 오른쪽 괜찮아요. 공간입니다. 자, 달려나가는 오영규. 자, 여기서 이제 오영규 직접 역전 대한민국입니다. 왼발로 모서리 찌르는 거 실패한 적이 있는데 네. 오른발로 반대편 모서리 찌르는 거는 정말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메탄의 소년이 대한민국의 네, 오현규 선수의 후반 30분 이런 골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응원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좀 이제 2대1로서 계속해서 지켜주기를 좀 바랬고 하지만 멕시코의 분위기가 이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일본과 앞선 경기 안에서 0대0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또 좀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멕시코의 입장이기도 했겠죠.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 앞서가는 것 같더니 자신들 입장에서는 역전패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그때 또 멕시코가 후반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자신들의 진영 안에서 좀 밀고 나가는 공격의 모습들이 좀 활발하게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수비진들 또 골키퍼를 비롯해서 슈퍼 세이브 막아내고 어떻게든 그 점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도 만만치는 않았었고 계속해서 문전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에 원래 주어져 있었던 정규 시간은 이미 끝났고요. 엑스트라 추가 시간이 6분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6분이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만 좀 잘 지켜내면 우리가 이기겠다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한 3분 정도를 남겨놓고 아쉽게 멕시코에서 동점골이 나오게 됐죠. 2대2로 경기가 끝나게 됐고요. 결국 한국이 미국전 승리 이후에 멕시코전의 무승부, 결국 9월에 A매치를 1승 1무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멕시코전에서도 원탑 전술, 공격의 창 역할을 수행하는 시간이 되고 있었고 오현규 또 손흥민이 전방에서 공격 중심을 맡으면서 공격 흐름이 이렇게 전개가 됐고 그 흐름의 전개가 결국 골로 연결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 특히 후반 20분에 있게 됐었던 동점골 장면이나 아니면 오현규 선수 같은 경우도 바로 이게 그 창의 힘을 보여줬었던 원탑 전술의 골 연결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장점이 아주 명확했죠. 공격의 루트가 뚜렷했고 득점 기회가 직결이 됐고 다만 좀 단점이 있었다면 멕시코처럼 조직적이고 압박이 촘촘한 그런 강한 팀을 상대를 할 때 원탑 혼자서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그 골 득점을 이어갈 수 있는 찬스가 아쉽게 남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거가 있습니다. 좀 숙제로 남고 이 문제를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미드필더나 윙어의 지원이 아주 필수적으로 작용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게 이번 경기에서 좀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숙제를 남겨두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 역시 3백 전술이 아주 방패 역할을 하면서 중앙 3명의 수비수하고 양쪽 윙백이 삼각형 구조 만들면서 수비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시간이었고 중앙 수비가 좀 든든하게 센터백으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공격의 차단을 막아주고 또 윙백이 전진하게 되면서 공격으로 좀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 선수들과 선수들 간의 패스를 전해주는 게 한국 선수들이 패스를 전해주는 것보다도 시간적으로 약간 1.2배 속도 정도로 좀 빨랐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패스가 굉장히 빨랐고 측면 전환에서의 공격을 바꾸게 될 때 만약에 수비수 쪽에서 한국의 수비수가 위치의 선정을 좀 잘못하게 되면 그게 동시에 뚫리는 상황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숙제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 어제의 경기이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
성문 앞에 경비병 한 명이 빠지면서 문이 열리는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이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그 멕시코전에서 후반에 그 추가 시간 동점골 장면이 바로 그 케이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우리가 상대골에게 왜 골을 허용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평가전이라는 시간으로 어제도 그렇고 미국전도 그렇고요. 실제 경기는 마치 느낌이 평가전이지만 여유롭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북중미 월드컵을 보고 있는 듯한, 그리고 예선에서 승수를 어떻게든 쌓아야 되는 듯한 그런 그 상대팀의 모습도 그랬고, 대한민국 축구팀이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 조성도 그냥 한치의 양보함이 없었고, 그런 그 집중력들이 마치 정말 본선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가 있게 됐었던 어제의 경기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선수별로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들이 어제의 멕시코전을 상대로 2대2라고 하는 무승부. 하지만 좀 느낌상으로는 대한민국이 좀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경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어제의 경기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창과 방패를 두 가지를 다 같이 시너지 효과로서 활용하게 됐었던 전술 실험의 현장이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전과 멕시코전, 그것도 이제 개최국이라고 하는 상대국들을 상대로 해서 미국전으로서는 2대0이라는 시간을 이기고 멕시코를 2대2로 무승부로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게 됐었던 거, 그게 그 승리의 기운과 에너지를 좀 몰아가서 다음 달이죠, 10월 달에 있게 되는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평가전에서도 원탑 그리고 3백 전술 변형하면서 실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에 있었던 미국과 멕시코전의 9월 A매치에 대한 내용들, 경기 결과를 한번 분석하면서 창과 방패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미국전에서 창과 방패의 완벽한 작동을 보여줬고, 멕시코전에서는 창을 유지하면서 방패에서 좀 일부 흔들렸던 것들의 전술 실험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으로 종합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줬던 전술적인 시도,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을 눈여겨보게 되다 보면 앞으로 남아있는 월드컵의 준비 과정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많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A매치 시리즈 돌아보면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미국과 경기에서 보여준 2대0 완승, 또 이어진 멕시코전에서의 2대2 무승부가 단순한 평가전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제 일본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제의 경기, 미국과 일본의 경기도 저도 하이라이트로 잠시 좀 본 시간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그동안에서의 어떤 축구, 근데 어떻게 지난번에는 우리한테 저런 모습이었는데 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제 일본을 상대로 미국이 굉장히 좀 잘 싸워줬습니다. 그리고 골문 앞에서의 문전을 두드리는 그 찬스나 골 점유율 같은 경우도 일본을 상대로 했을 때 굉장히 조직적이고 촘촘하게 이기게 됐었던 미국의 경기력을 보여준 시간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미국과의 경기에서 일본이 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표팀에서의 경기력이나 전술적인 완성도가 더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를 좀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 아래에서 선수들의 호흡이 서서히 맞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원탑과 미드필더, 그리고 3백과 윙백의 움직임이나 공격과 수비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서 점점 팀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아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도전은 사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되죠. 이번 평가전이 마치 모의고사와도 같았습니다. 실전처럼 전술도 시험해보고 상대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한 걸음씩 철저히 준비해가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A매치를 통해서 완벽한 전략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10월 평가전 역시 2026년 월드컵을 향한 아주 중요한 준비 단계가 됩니다. 무엇보다 좀 브라질과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선수들의 투지와 집중력, 그리고 전술적인 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정신, 이 모든 게 바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응원하면서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빛날 순간도 기대해보게 됐었던 이번 평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의고사 거치면서 성장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필승 파이팅을 계속해서 같이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시선은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LAFC로 이제 다시금 복귀를 하겠죠. 자, 이렇게 복귀하고 나서 LAFC와 샌호세 얼스퀘이크의 경기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LA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아침 9시 30분이 됩니다. 샌호세 얼스퀘이크를 상대로 원정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AFC의 생중계가 LA 지역에서는 AM 1230,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FM 106.3 HD2, 그리고 웹사이트 온라인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간 한국어 중계를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방송의 한국어 중계 시간도 여러분들 같이 또 참여하셔서 그 응원의 그 열기를, 손흥민 선수의 A매치의 응원의 열기를 이번 LAFC와 얼스퀘이크와의 상대로 있게 되는 경기 안에서 계속해서 그 응원의 열기를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방송은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LA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이고요. LA 지역 AM 1230,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는 FM 106.3 HD2 채널을 통해서 한국어 실시간 중계를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웹사이트 radiok1230.com입니다. 1230.com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온에어라고 실시간 중계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그걸 바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한국어 중계를 들으실 수 있다라는 정보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오늘은 오늘의 축구 포커스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 웡 변호사 그룹,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